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9일 오늘도 농장에 출근 전 잠시 들렀다가 요즘 빠른 짓들은 벌써 벚꽃이 다 지고 자매기가 받고 있습니다. 즉 유숙기 들어갔고요. 일부 농가 좀 늦은 집들은 지금 벚꽃이 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이 벚꽃을 보면서 오늘은 벼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벚꽃을 안 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벚꽃을 보여드리면서 벚꽃이 이렇게 생겼다, 또 벼는 어떻게 수정을 한다,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은 벼농사에 있어서 수량 감소 원인, 수확량이 떨어지는 원인을 한번 열거하고 그 원인을 수량 감소 원인을 수량 증가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벚꽃은 제가 좀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벚꽃이 이제 밖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그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이건 수술입니다. 수술. 이렇게 벼알처럼 벼알 안쪽에는 암술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온 하얀 부분들은 수술입니다. 암술과 수술, 보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수술이다. 참고로 이 벼는 자가수분을 합니다. 자가수분, 수분은 뭐 타가수분, 자가수분, 이게 다른 꽃 바지를 할 때는 타가수분이라고 하고요. 자기 꽃 바지를 할 때는 자가수분이라 하는데요. 벚꽃은 오전에 약 한 2시간 미만으로 짧게 피었다가 금방 수정을 끝냅니다. 금방 수정을 끝냅니다. 이렇게 벼알 요 안쪽에서 요 수술이 나오면서 벌써 암술 머리에 수정을 시키고 나오기 때문에 비가 와도 벼는 수정이 됩니다. 우리 흔히 그냥 비 오면 씨가 안 생겨서 망한다 하는데, 비가 와도 벼는 수정이 된다. 단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수확량 감소가 좀 되겠죠. 일조량은 벼는 그 철립중 증가는 일조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수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즉 이렇게 꽃이 피기 전, 즉 수술이 나오기 전에 벌써 수정이 된다고 해서 열리기 전 폐화, 꽃이 열리기 전에 수정이 된다 해서 폐화수분이라고 합니다. 폐화수분 전문용어로. 벼는 이렇게 폐화수분이 된다. 폐화수분. 그렇게 일단 벼는 자가수정을 한다. 자가수정 거의 99%입니다. 즉 다른 품종과 섞일 염려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벼는 자가체종한 것을 그 다음에 종자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단 근원에 키다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포장, 건전한 벼를 수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벼의 암술과 수술 중에 수술이다. 암술은 이렇게 벼알 안쪽에 암술머리가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수술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벌써 수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벽꽃이 필 때 농약을 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보통 망설이는데, 참고로 오전에 벌써 수정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는 문제가 없다. 즉 문이 닫힌다. 오전에 수정을 하고 오후에는 벌써 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벼 알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 쳐도 문제가 없다. 단 너무 뜨거운 시간 피해서 오후 한 4시 이후에는 약을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벌써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 일찍 약을 쳐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벼의 수량 감소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고, 이 수량 감소되는 그것을 수량 증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수량이 떨어지는 원인을 알면 반대로 그것을 극복하면 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수량 증가, 수량 감소,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감소되는 원인, 첫 번째, 벼는 요 이삭수는 그게 줄기수하고 이삭수 그리고 벼알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우리가 수확량을 예상해보고 하는데요. 벼는 첫 번째, 유효 분을기 때 분을이 적으면 수량이 감소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줄기수가 부족한 게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5월 20일 전후에 적기에 건전한 물을 이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이양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첫 번째, 분을 할 때 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도복이 되는 경우, 즉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이삭그름을 마했다, 과다시비, 그런 기운에서 도복이 될 경우에 수량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도복 경감제를 규상 같은 거 미리 뿌려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삭그름을 적정 시비에서 도복이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이삭그름 주는 시기와 주는 양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병해충입니다. 병해충이란 수량 감소, 먹노린자라든지 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 즉 좀 문고병이죠. 멸구, 홍명라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 그러니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감소되는 원인이 기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아주 긴 장마, 2020년 작년에는 약 한 50여일간의 긴 장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했다. 벼는 적산 온도 그리고 적산 일조량,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아주 가뭄으로 인해서 수분 공급이 안 됐다, 이런 경우 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물 관리, 제가 물 관리 방법도 제가 지난번 유튜브 설명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무효분을, 중간 물때기 제가 설명드렸죠. 이양 후 약 한 40일경 돼서 논바닥을 바짝 말릴, 금이 갈 정도로 바짝 말려서 한 열흘 정도 말려서 무효분을 억제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효분이 억제되지 않은 경우에 흙가지 발생이 많아서 비료 손실이 그만큼 되면서 또 아랫부분에 흙가지가 많음으로 인해서 입진무늬 마른병, 즉 문고병이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수량이 감소된다.
자, 이렇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반대로 그것을 수량 감소 요인을 증가 요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수량 증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복, 아까 금방도 설명드렸지만은 도복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복 경감제, 규산을 연면 시비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봄에 규산질 비료를 미리 뿌린다든지 이런 도복 경감을 하는 게 좋다. 즉 도복이 경감돼야지, 쓰러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벼 잎이 직립으로 서야지 일조량이 많습니다. 즉 일조량이 많아야지 철립중이 증가된다. 즉 벼알 무게가 늘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물관리, 중간 물떼기 해서 무효분을 억제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제삼 강조시킵니다. 이양 후 약 한 40일째. 그리고 또 시기별로 물관리,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 출수기부터 이때는 보통 높이라 하면 그 바닥에 물 높이를 3 내지 4cm입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거의 빠진 상태인데요. 3 내지 4cm 이렇게 해서 하면 출수기 때 꽃가루 바지, 즉 수분이 증가됩니다. 꽃가루 바지 능력이 좋아진다, 촉진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출수 15일 전부터 출수 10일 약 한 25일간은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저들 그 대학교 학교 다닐 때 작물학 배울 때 그때 교수님 하신 말씀이 아직 잊히지 않네요. 꽃 필 때 필요한 물 해서 꽃물이다. 꼭 필요한 물이다. 꽃물. 출수 15일 전부터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출수 10일까지 이렇게 수정될 때까지는 논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잘박잘박 기본적인 물만 있어도 논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등숙기 때, 유숙기, 호숙기 이렇게 구분하지만 등숙기 때 이렇게 이삭이 연글 때는 물을 걸러대는 것이 좋다. 걸러대기. 물의 높이는 약 한 2 내지 3cm,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 2 내지 3cm로 해서 물을 걸러댄다. 물을 걸러댄다는 것은 3일은 물을 대고 이틀은 물을 뺀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등숙이 촉진되고 그리고 뿔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또한 유해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산소가 공급됨으로 해서 이럴 때 주의할 것은 물을 자기가 그 논에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물을 대놓는 게 좋습니다. 물을 뺐는데 물이 없다. 대략 난감합니다. 물을 걸러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근데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두는 게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을 완전히 떼는 낙수기는 언젠가 하면 이삭이 패고 약 한 30일에서 한 35일 그럴 때는 물을 완전히 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벼 품질도 양호해지고 또한 나중에 콤바인 작업 이런 것이 용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벼 수확 적기는 언제냐? 수확 적기는 뭐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이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만생종 기준에 쓸 때 출수 기준으로 출수 후 한 55일에서 60일, 보통 중만생종인 경우에 5월 20일 파종하게 되면 8월 10일 전후에 출수가 됩니다. 그러면 수확기는 8월 15일에서 한 15일 전후니까 10월 한 15일, 한 2달이니까 한 10월 한 20일 그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수확 적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병해충 이야기했죠. 병해충도 감소 요인이다. 그러니까 도열병, 문고병, 이친물이 말하는 병이죠. 벼멸구, 먹노린재, 멸구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해서 특히 이 개하기 전후에 도열병 방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열병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이삭이 생기면 목 부위 생기면 목도열병, 그리고 가지 이삭도 구분하는데요. 목,
가지, 벼알, 벼 이렇게 구분하는데 목도열, 가지도열병 뭐 구분해서 하여튼 도열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꼭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먹노린재 최근에 자주 생기는데요. 작년에도 생기고 금년 생겼는데 먹노린재 방지할 때 중요한 것은 먹노린재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 녀석들이 약간의 충격,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볏짚 속으로 숨거나 아니면 물 속으로 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노린재 방지할 때는 이렇게 논물을 뺀 상태에서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같은 약을 쳤는데 어떤 집은 효과가 있고 어떤 집은 효과가 없더라. 그것은 논에 물이 있다 없다 그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빼고 약을 쳐야지 먹노린재는 방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 전 농장에 복본전 농장 잠시 둘러보러 나왔다가 제가 1년에 한 번 피는 벼꽃을 보면서 오늘은 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벼는 자가수분한다. 벼꽃이 피기 전 암술 머리를 건드리면서 수술이 올라오면서 수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벼꽃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벼꽃을 좀 휴대폰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벼꽃 벼를 모르신 분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왔죠. 쌀이 쌀나무에서 달린다.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혹시 벼꽃을 보지 않은 가족들 아니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벼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수술과 암술 중에 수술이다. 암술은 우리가 벼알 안쪽에 암술머리가 있다. 그리고 벼는 자가 수정을 한다. 꽃이 피기 전에 수정되는 상태에서 개화를 하기 때문에 100% 거의 99.9% 자가 수정을 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한 수량 감소 원인을 잘 극복해서 수량 증가 원인으로 바꾸면 다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많이 웃는 예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